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LA타임즈와 USC 공동 여론조사 결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6%포인트 앞서갑니다. 물론 전반적인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클린턴 후보가 평균 약 5%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투표 결과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고 공화당의 조기 투표율은 4년 전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는 일주일 만에 클린턴 후보의 선거인단이 60표 줄어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이번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경제사범을 사면했던 수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보다 트럼프 후보가 더 믿을만하다는 유권자가 8%포인트 많아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FBI의 최근 발표에 대해서 침묵을 깼습니다. 2016년 미국 선거에서 가장 큰 승리는 마리화나 업계가 될 것이라고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가 통과되면 추세는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수적인 박근혜 대통령이 진보 정권에서 일한 인물을 총리로 지명했다고 미국과 세계 언론이 보도합니다. 블룸버그 뉴스는 박근혜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테마주와 반기문, 박지만 주식값 변동 차트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은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선거 당일까지는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총리를 포함해서 이제 주요 그 내각 인물들을 지명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인준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그 문제는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먼저 그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사실은 이맘때쯤이면 여러분들께 미국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고 미래의 그림 같은 것을 인간으로 살면서 느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민 발의안 같은 것들도 전해드려야지 되고 또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미국 각 지역에서는 어떤 그 한인 후보들이 어느 분야에서 이번 그 선거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결과는 어떨 것인가 이러한 그 예측들도 해보고 하는데 너무나 그 중요한 그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의 미국에 물어보신다면은 누구라고 딱히 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포커스가 지금 아무래도 그 대통령 선거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긴장을 할 그런 정도의 그 여러 가지 그 조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플로리다주에서 선거 캠페인을 할 테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애리조나에 가는데 애리조나주는 지금 트럼프 후보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이제 레드 스테이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애리조나주에 간다는 얘기는 공화당주이기는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이길 수도 있는 주다. 그러면 왜 확실히 이길 주에 가서 다지거나 하지 왜 어쩌면의 주인 공화당주 지금까지의 레드 스테이트 애리조나주에 힐러리 클린턴이 가는가. 그만큼 블루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는 그럴 때 한두 개 주를 트럼프 후보에게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뺏기고 나면은 뭔가 이제 그 상쇄할 만한 주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런 그 백업 장치로 애리조나주를 생각을 하고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오늘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 주에서 조기 투표를 한 결과 아프리칸 아메리칸 투표율이 낮아졌기 때문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조기 투표 결과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상당히 그 유리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민주당의 투표율이 높고 해서 그런데 원래가 그렇습니다. 조기 투표율은 민주당이라든가
소수인종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투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뭐 다른 나라처럼 뭐 오스트랄리아 같은 경우는 투표가 의무적이니까 뭐 토요일로 한다던가 이런데 미국은 꼭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화요일로 그 과거의 여러 가지 그 트래디션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소수인종 그런 사람들은 일하다 말고 그 투표장에 가기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기 투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조기 투표를 민주당이 많이 해왔습니다. 소수인종이 많이 해왔고 소수인종도 공화당보다는 그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니까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가만히 특히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로 떠올랐는데 그 주를 포함한 다른 주의 조기 투표 특히 이제 남쪽을 쭉 그 분석을 해봤더니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그 투표율이 2012년보다 많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그 선거 전략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표를 많이 얻는 것을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온 힘을 정성을 많이 쏟았는데 버락 오바마라는 첫 번째 그 대통령이 나와서 그 대통령이 또 재선까지 나오고 할 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그를 지지했었던 것보다 훨씬 미약하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쪽에서 표를 많이 받을 거야 하는 그 선거 전략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 그 워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그 조기 투표를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아프리칸 아메리칸 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얼마나 지금 그 분열돼 있는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은 조기 투표율이 낮기를 원하고 민주당은 항상 조기 투표를 사람들이 많이 해주기를 원하고 많이 하기는 했는데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조기 투표율이 거의 2012년보다 9%가 올랐고 9포인트요. 민주당은 3포인트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이에서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것으로 나오고 트럼프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를 지면은 절대로 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그 계산을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는가? 어떻게 갑자기 4년 전보다 공화당의 조기 투표율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9포인트나 올라갔는가? 이것도 역시 그 선거를 그 주도하고 하는 그 주의회가 공화당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많이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조기 투표율법을 2013년도, 2012년에 선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통과시켰는데 그 결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을 했고 그리고 장소도 많이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한 카운티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조기 투표 장소가 12군데였다면 지금은 한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소수인종이 일하다 말고 주인 눈치 보고 조기 투표하러 가고 또 그 뭐 나중에 일 끝나고 가려고 하면 일찍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이런 시스템이 결국은 공화당의 투표율을 블랙 사이에서 그렇게 높이고 이제 그 민주당의 투표율을 많이 낮췄다는 것. 이것이 그 전에는 파악하기 힘들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플로리다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38, 그 네이트 실버 씨가 예상을 해놓은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네이트 실버 씨도 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뭐 거의 없는 것으로 보다가 어제는 30%로 결론을 내리더군요. 30%면 굉장히 지금 많은 것인데 플로리다주에서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투표도 2012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히스패닉계 표를 많이 받을 것이니까 라티노 표가 늘어날 것이니까 왜냐하면 또 라티노가 워낙에 그 트럼프의 인종차별적인 발언 등등 벽을 세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를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유권자 등록도 하고 조기 투표도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라티노의 표가 숫자상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줄어드는 이런 것을 상쇄할 정도가 되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물론 펜실베니아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스콘신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힐러리 클린턴에게 지금 방화벽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폴리티콘가요를 보면은 플로리다주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플로리다주의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커뮤니티에 자주 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비 선거로 그 선거 당일날 예비선거가 암만 많아도 지금 뭐 많게 잡아서 40%, 30에서 4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비선거 결과와 또 그 선거 당일의 결과가 언제나 그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오히려 뭐 일치하지 않았던 때도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무당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비선거에서도 어떻게 찍었는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출구조사를 예비선거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결과로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어제보다도 조금 불리해졌습니다. 지금 가장 그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 가운데서 트럼프 후보가 이기고 있는 것이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조지아, 플로리다까지요. 또 아이오와 이렇게 봐서 플로리다나 오하이오나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굉장히 그 선거인단이 많은 곳이고요. 조지아도 마찬가지네요. 애리조나도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콜로라도와 버지니아에서 확실히 그 이기고 있고 뭐 그밖에 뭐 펜실베니아나 위스콘신, 미시건 이런 곳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위스콘신이나 미시건 같은 곳은 트럼프가 정말 감히 넘보기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오늘 아침에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Now Things News라는 이제 새로운 매체에 현직이나 전직이나 아니면 후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Now This News와의 인터뷰에서 침묵을 깼습니다. 그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백악관에서는 그 성명이라든가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통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FBI 국장이 왜 이 시점에 나의 그 이메일을 나의 그 보좌관의 이 그 이메일을 통해서 다시 조사한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는가라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백악관은 공화당이긴 하지만 이 제임스 코미 그 연방 수사국장은 정말 청렴결백하다는 게 돈에 있어서가 아니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민주당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침묵을 깬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문과 억측과 풍문과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다. 지금은 FBI가 여러 가지를 조사한다고 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지난번에 그 기소할 만한 충분한 그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연방수사국 FBI가 대중의 시각을 어떠한 그 조종한다든지 그런 그 대중의 시각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can't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지금 나오고 있고요. Real Clear Politics가 시사주간지 타임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 정치 전문 그 웹사이트인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확보한 선거인단 표수를 333표로 봤는데 Real Clear Politics가 이렇게 그 계산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다른 언론들이 주요 언론이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73으로 60표나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물론 273이면 아직도 확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되기에 필요한 270표에서 단지 3표만 많을 뿐이다. 그러면 선거 날까지는 지금 뭐 일주일은 아니지만 며칠이 남았고 지난 2주일 사이 특히 제임스 코미가 이 그 이메일 조사를 다시 하겠다, 업데이트를 하겠다 하고 발표한 이후에 트럼프의 지지율, 다른 것은 몰라도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이 두 언론 기관이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신뢰도에 있어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믿을 만하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8%나 더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것들이 왜 나왔겠어요? 어느 정도는 이 그 FBI의 그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될 수가 있고, FBI가 하나는 지금 동의를 했답니다. 클린턴 재단과도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국무장관 때 이메일 쓴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거 전에 발표하지 않고, 또 그 동시에 트럼프 재단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또 FBI가 그 정보자유법에 따라서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서 2005년도에 이미 그 조사가 끝난 그런 것, 도망자였고 부자였었던 그 마크 리치를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임기 끝날 때 그 사면하는 쿼터가 있잖아요. 그때 사면했다는 그 기록을 129페이지나 되는 것을 쫙 그 FBI 웹사이트에도 올려놓고 했습니다. 선거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그 전제 아래에 했습니다. 그래서 AP통신이 FBI에 물어봤어요. 왜 하필 지금 공개하느냐? 지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관한 것인데, 선거도 그의 와이프 며칠 남지 않았는데 했을 때 FBI는 아니, 우리는 그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클린턴 그 선거 캠프에서는 봐라, 지금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 마크 리치라는 사람이 뭐 재정 이런 그 뭐 탈세라든가 뭐 돈을 착복하고 뭐 이런 갈취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1983년도에 기소가 돼서 뭐 스위스로 돈도 빼돌리고 하는 그런 것이요. 완전히 2005년도에 케이스가 끝났고, 물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사면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2013년도에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턴 선거본부에서는 그러면 FBI에서는 왜 트럼프 그 부자가 많은 그 부동산 같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아버지도 그랬고 트럼프 후보 자신도 그랬고 흑인들에게는 렌트를 주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연방 법무부도 뭐 고소를 하고, 그런 기록은 왜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답변이 없고요. 오늘 그 현재 이 시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여론조사나 또 그 선거인단 확보에 있어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앞서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클린턴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한국 뉴스에 그동안 그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라도 구분이 걸려 있는 이 시기잖아요. 예,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또 그 한국의 여러 가지 그 내각의 여러 변화,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더군다나 한국이 지금까지 그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를 그 시행해 온 것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에 있어서는 뭐 불안한 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중요하게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잠시 뒤에 이제 미국적인 시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기본적인 뉴스는 다 알고 계실 테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일을 했었던, 그것도 이제 정책 책임자, 정책실장으로 일을 했었던 지금 국민대학교 교수를 결국은 이제 그 총리로 김병준 교수를 총리로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아주 그 보수적인 박근혜 그 대통령이 노무현 그 진보적인 그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진보적인 그 대통령의 정책실장을 했었던 사람을
그 총리로 지명을 한다. 그것도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뭐 1년 2개월, 3개월 남았나요, 임기가. 그 사이에 이제 많은 그 권한 같은 것을 총리에게도 떼어주겠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정말 그 세월의 차이 같은 것을 느끼게 하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오늘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서열 2위인 곳에 그 자리에 이제 그런 사람을 지명을 하는 것. 그리고 그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특별하게 뭐가 잘못했다 하는 것이 드러난 바는 없지만 이번 뭐 최순실 사건 등등과 관련해서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그 지명을 했었다는 것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8명 보좌관 교체하고 나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뭐 미국에서도 해고라고 표현하더니 파이어라고 표현하더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오늘은 이제 교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국민안전처 장관도 박흥주 전 그 여성가족부 차관을 결국은 뭐 총리 지명자의 추천에 따라서 했다는 것. 경제부총리는 이제 임종용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엊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에는 그 크게 바뀌는 것이 없는 선 안에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검찰은 전 그 대통령 보좌관들에게 소환장 지금 다 그 발부를 했고, 과연 그 최순실을 도왔는가 하는 것, 최순실에 대한 뭐 체포영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안종범 씨에 대해서도 지금 체포를 했다는 거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해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의 수석인데 지금 그 체포가 된 이런 사실들 미국 언론도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그 오랜 친구를 형사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대통령의 그야말로 오른팔 왼팔들도 전부 수사하고 처음에는 그 참고인 자격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가 결국은 몇 시간 뒤에 뭐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하고 체포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쭉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뭐 안종범 씨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도우라고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잖아요, 어저께. 근데 답을 할 수가 없죠. 본인이 오늘까지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 저는 지시받고 한 일입니다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고, 참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유연한 개혁을 하기를 지금 야당은 원하고 있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최순실이 이렇다. 최순실이 뭐 돈을 그 재벌 기업에서 얼만큼을 갖고 왔고 국정을 쥐락펴락했고 연설문이 어떻고 뭐 대통령의 뭐 옷을 통해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뭐 문화 뭐 연예 사업 오락 이런 부분에 돈, 또 기업과 연관돼서 삼성이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그 승마와 관련돼서 마사회에 삼성이 원래는 뭐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은 다시 삼성이 거기 임원이 있고 돈도 많이 지원했고 이런 그 모든 이슈에 대해서 결국은 주체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지금 그 야당에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미국 언론들이 그 가장 결국은 포커스 둬서 보도하는 부분은 검찰은 아직까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그런 그 계획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요.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 뭐 누구나 외교관도 면책특권이 있건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있는 한은 뭐 기소되지 않는 것 분명하고요. 형사소추되지 않는 것 분명하고요. 그러나 이제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헌법학자들이 뭐 필요하다면 조사 정도는 할 수도 있다고 하고 뭐 그것도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이런 것이 기본적인 내용은 모든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특히 그 총리 그 지명에 관해서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평이한 전략이다. 보수 대통령이 진보 정권에서 일했던 이제 그 노무현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을 지명했다 해서요. 그것도 참 사실은 그 묘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탄핵 당할 당시에 뭐 탄핵을 그 당시에 이제 보수당도 있었고 야당도 여러 가지로 갈려져 있으니까 야당에서 이제 더 많이 뭐 이제 그 했었잖아요. 이제 주도를 해서 했었던 그때의 이제 이유가 뭐 그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선거에서 그리고 국정을 아주 혼란에 빠뜨렸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말하자면 그 한나라당격인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막 그 등장을 해서 이회창 대통령과 만나고 이러고 등장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그 즈음에서 결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그 떠올랐었던 것이잖아요. 정치로서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그때가 몇 년이었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야말로 그 오른팔, 왼팔, 뭐 중간팔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장 그 자신이 어려울 때 그 권한도 줄 수 있는 총리로 지명을 한다는 것이 굉장한 그 아이러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지금 그 한국에서는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물러나라. 탄핵해야 된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은 이미 대통령 탄핵을 여러 번 그 겪어본 국가잖아요. 이제 탄핵과 뭐 하야 이런 것들을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도 이제 두 번이 군사 정권에 의해서 이제 윤보선도 그랬고 최규하도 그랬고 한 번은 그 박정희의 쿠데타 한 번은 전두환의 쿠데타에 의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그 물러나게도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1년 조금 더 남은 임기에서 이 정도로 그 내각까지 그 개편을 하고 한다고 해서 야당이 가만히 있겠는가? 야당은 그것을 원치 않는 거죠. 뭐 추미애 그 대표는 지금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드럽고 웃고 뭐 좋은 말도 하고 했는데 다시 그 과거의 그 강한 모습으로 돌아간 이런 것들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그 소용돌이가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잡지 그 포춘이 한국에서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의 스캔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5가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포춘이라는 잡지를 얼마나 많은 세계의 영향력 있는 그 경제인들이 보겠습니까? 첫 번째가 점장이에서 시작됐다. 아버지 점장이 아들 점장이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최태민에서 이제 그 최순실 그리고는 이제 그 외교 문서 그를 통해서 결국은 그 최태민에게 박근혜 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죽은 최태민에게 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그 컨트롤 당했다는 그 미국의 서울 그 대사의 얘기요. 그런 것. 두 번째는 이제 정유라의 뭐 특혜요. 뭐 이대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뭐 중학교까지 다 거슬러 내려가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한국 밖에서 보면 작은 일일 수 있지만 한국의 20대들에게는 또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자녀 안 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면 자녀가 없으면 사촌이라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그 큰 일이고 세 번째 연설문 고친 것, 네 번째는 지금도 그 분노한 유권자들이 계속 그 시위하면서 대통령 그 하야와 이제 그 탄핵 같은 것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 다섯 번째가 1987년부터야 이제 제대로 뭐 대통령도 뭐 뽑았다고 할 수 있고 민주주의를 시험했다고 하는 그 한국의 민주주의가 너무나 약해서 정치 시스템 같은 것들이요. 그 약한 것들이 또 대통령에게 힘이 다 편중돼 있었고요. 해서 한국은 언제나 이런 스캔들이 있어 왔다 하는 얘기까지 잡지 포춘이 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의 그 서울 특파원의 경우는 지금 뭐 그 한국에서 화합이라는 것은 조금 보기 힘들고 또 뭐 몇 주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이런 그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국회에서 인준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이런 그 개편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유권자와 야당에서는 진실을 밝혀라. 진실이라는 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밝혀야지 자꾸만 지금 그 몸통을 놔두고 그 주변을 정리하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한 한국의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뉴스는 아무래도 요즘은 뭐 미국 부분에서는 정치를 강조를 하고 있지만 경제에 강한 그런 그 뉴스 매체이기 때문에 부패 차트에서 뭐 한국의 부패 차트 같은 것도 많이 그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뭐 10% 아래까지도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10%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식값 내려가고 현대, 뭐 한진 이런 것은 이번 스캔들이 있기 전부터 내려갔잖아요. 게다가 대고 뭐 삼성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이 최순실 사건과 연관돼서 승마협회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블루케이 등등해서 더 많이 이제 그 위험을 좀 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그 주식이 한국에서 올라갔는가, 이것이 뭐 당장 꼭 그 주식값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정권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인더스트리 컴퍼니가 고려 산업이잖아요. 문재인 테마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고려 산업의 그 자회사가 금강공업인데 이게 뭐 부산 쪽에 있는가 보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의 그 선후배가 임원으로 많이 있고 또 그 사법 그 연수회 그 뭐 동기들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그 고려 산업 그 주식값이 112%나 올랐다고 하고, 그에 비해서 반기문 주식은 내려갔다고 합니다. 반기문 주식은 뭐냐면 그 충청 그 시스템이요. 케이블, 그 코리아 케이블 TV, 한국 케이블이 지금 주식 많이 내려갔고, 그러면 이지 코퍼레이션이 박지만이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뭐 서로 여동생 근령도 그렇고 뭐 그 형제 자매 간의 이런 그 사이는 그 연결고리는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뭐 DNA 피가 어디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박지만도 누나라는 이유 때문에 이 EG 코퍼레이션의 주식값도 굉장히 내려갔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들어오면은 이제 한국에 관해서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정치 같은 것은 정치나 남북 관계, 외교 같은 것은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에서 많이 다루게 될 테고요. 지금부터 날마다 한국은 굉장히 요동치는 현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모든 것들이 그 정책도 그렇고 일반 서민의 생활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결국은 이제 그 돈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이번 선거의 최대 승리 주체는 마리화나. 오늘 NPR 방송의 보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전해드립니다.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 세계의 이제 공통적인 그 미래요. 이런 것은 인터넷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3, 4분기 수입이 신문 광고가 19%나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스텝을 줄일 예정이고요. 반면에 이제 온라인 디지털 역할을 조금 늘려간다고 하는데, 전체 그 광고 수입은 디지털에서 조금 올라서 신문 광고 수입이 19%가 줄어들었는데도 이제 조금 그 상쇄해서 7.7% 마이너스가 되는 것인데, 4, 4분기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이 디지털 광고는 21%나 늘어났다네요. 3, 4분기에. 대부분 또 이것도 사람들이 그 데스크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 랩탑인지 데스크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휴대폰으로 그 뉴욕타임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광고가 늘었다고 하고요. 구독 수입은 3%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그 오래 갈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그 구독 수입 자체도 디지털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고, 배달 요금을 올려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배달 요금을 올린다는 게 신문으로 보는 사람의 구독료네요. 구독료를 올려서 그러는데, 구독료를 계속 올리면은 사람들이 끝까지 보겠어요? 그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판매 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그래도 신문으로 보겠다, 종이로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뭐 컴퓨터를 아주 싫어하거나 뭔가 신문으로 봐야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올려도 보겠지 해서 사실은 이제 구독 요금을 올리는 것이고, 그런 것과 이제 디지털 이제 구독이 늘어나서 그 정도로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앞으로는요, 온라인 시대, 디지털 시대인 겁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 뭐가 확실하게 와닿는 게 없다 하더라도 시작을 지금이라도 해야지, 내일하면 뭐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 사이가 마이너스인 것이고, 6개월 뒤까지도 하지 않으면 그 사이가 또 마이너스인 것이고, 특별하게 특수 업종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제 그 디지털을 벗어나서 어떻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도 그렇게 그 입을 가만히 그 다물고 있다가 FBI에 관해서 한마디 할 때 결국은 그 Now This News와 하잖아요. 전형적인 뭐 신문으로 보는 그런 신문과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요. 네, 9개 주에서 11월 6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주민 발의안 몇 시죠? 64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를 통해서 어떤 주에서는 의료용 시작하는 것이고 캘리포니아주는 뭐 의료용 전에 벌써 합법화가 됐으니까 이제 그 레저용 마리화나 합법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찬반이 많은데 예상으로는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9개 주가 어디냐면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메인, 매사추세츠, 네바다는 레크리에이션용 합법화에 대한 투표고 그리고 의료용에 대해서는 알래스카, 플로리다, 몬타나, 노스다코타 이렇게 4개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다른 주도 지금 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가 확실하게 그런 주가 이제 몇 군데는 있어서 결국은 미국에서요 2020년이 되면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한 그 220억 달러 정도의 규모 그 마리화나 합법 마켓이 그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 사람들의 그 마리화나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레저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다고 해서 미성년자에게까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인이어야지 되는데 10월 중순에 이제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퓨 리서치사가 해봤더니 57%는 성인에 대한 그 마리화나는 이제 알아서 해야지 되고 합법화가 돼야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 그 점점 몇 년 사이에 여론이 바뀌는 것이고요. 갤럽의 여론조사는 오히려 퓨 리서치사보다도 3%포인트 많네요. 60%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그 레저용 마리화나가 빨리 합법화된 때가 벌써 3년이나 됐네요.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에서 2013년. 그 이후에 이제 주정부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마리화나 그 합법화를 레저용 지지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것만 갖고 3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하기는 이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제 마리화나로 인해서 체포되는 그 비율이 줄어드니까 감옥, 뭐 수감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도 그렇고요. 사람을 뭐 전과자로 만든다 아닌다 이런 것도 이제 차이가 있을 것이고 젊은이들이 그렇다고 마리화나를 하는 게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없고 치명적인 교통사고율도 비슷하니까 마리화나를 하고 나서 교통사고가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이제 마리화나 판매 요금이 마리화나 판매된 그것이 금액으로 57억 달러, 2014년도에는 46억 달러, 올해는 지난해보다 26%나 늘어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그 카운티, 시, 주정부로 볼 때 굉장한 그 비즈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또 항상 모든 것이 주도해 나가는 주이기 때문에 이번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되고 나면은 그러면 다른 주로도 많이 확산될 것, 뭐 당연한 예상이겠죠. 오늘 NPR 방송의 보도입니다. 잠시 뒤에는 여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차별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그 처우를 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오하이오주에서 클린턴 후보 캠페인을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남자 후보와 그 다른 이중잣대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재고 있는데 남자가 야망이 많으면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왜 여자는 안 되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자 대통령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실수도 했지만 같은 일을 30년 이상 한 사람이 어떻게 그 기본적으로 실수가 없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바탕은 굉장히 그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성이 야망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그런데 뭔가 그 방향을 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부패의 방향으로 갔는가 아니면 깨끗한 방향으로 갔는가 그런 것들을 그 많이 그 보는 것 같고
같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아니죠. 아직은 괜찮은데요. 네. 그런 것 같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또 약점이 있는 겁니다. 이 토론회를 할 때요, 가장 많이 연습을 하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았던 게 표정 연습이라고 하거든요. 표정 연습이라는 게 어떤 것이겠어요? 인간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또 약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게 저절로 드러나잖아요. 시리어스한 사람은 진지한 표정이 드러나고, 그런 게 부족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해서 그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수잔 서랜드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너무 두려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힐러리 클린턴은 너무나 부패한 기록이 많기 때문에 제3 녹색당의 또 다른 여자에게 하겠다. 질 스타인 후보에게 하겠다라고 수잔 서랜드 영화배우가 말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위스파 이편한 치과,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또 하나 여자가 있어요. 이 교황이 여성은 사제가 될 수 없습니까? 요한 바오로 2세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영원히 절대 안 되는 겁니까? 요한 바오로 말씀을 신중하게 읽으면 아마 그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의 얘기. 이 카톨릭에서는 절대로 영원히 여자는 사제가 될 수 없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